방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서 이 식의 아래쪽을 볼까요? 수소 원자에 대해서 표시를 해보면은 수소 원자에 대해서 이 에너지 값을 보면 Z가 1이기 때문에 아예 1을 대입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전자 껍질에서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의 제곱 리더버그. 그리고 이 식은 어디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했냐면요. 분명히 1전자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전자계니까 제가 좀 전에 헬륨이라고 했는데 그냥 헬륨은 아니겠죠. 헬륨은 원래 2번 원소니까 원자 상태에서 전자가 2개고 따라서 전자가 1개가 되려면 플러스 1가가 돼요. 또 제가 리튬이라고 했는데 리튬이 그냥 리튬 원자가 아니고 리튬은 원래 바닥 상태에서 원자 상태에 전자 몇 개입니까? 3개죠? 전자가 1개가 되려면 전자가 몇 개가 떨어져 나가야 됩니까? 2개. 그리고 베릴륨이 여기에 대해서 적용하려면은 전자가 원래 원자 상태에서 4개니까 3개가 떨어져 나가야 전자가 1개 남는 형태가 되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식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헬륨 플러스 1가도 1전자계니까 이렇게 적용하는데 Z가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2 그리고 제곱이 되겠죠. 리튬 같으면은 3번 원소니까 전자도 3개인데 전자가 2개가 떨어져야 1개가 되고 따라 리튬 플러스 2가에 대해서 적용해보면은 자 Z가 3이니까 3의 제곱 그리고 각각의 전자 껍질은 N값이 이렇게 들어가서 리더버거 단위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얘 4번에서는 수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수소는 1전자계입니다. 중성 원자 상태에서 1전자계죠. 자 N 이퀄 1에서 무한대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값이 얼마냐라고 구하라고 했죠. 수소 원자는 N 이퀄 1인 상태가 원래 바닥 상태였어요. 여기 상태에서 N 이퀄 무한대 쪽으로 가려면은 그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겠죠? 자, 흡수를 해야 되고, 그때 필요한 에너지 값은 나중 상태 값이 이 에너지가 N 이퀄 무한대 상태, 처음 상태 값이 N 이퀄 1인 상태였죠? 무한대가 되면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수소 원자는 Z가 1이에요. 1의 제곱 리더버그. 그리고 1인 상태에는 마이너스 n이 1이죠. 그래서 1의 제곱분의 또 원자 번호가 1이기 때문에 1의 제곱 리더버그 하니까 결국 이 값은 제로거든요. 분모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값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에서 얼마가 됩니까? 1 리더버그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수소 원자에 대해서 에너지 값을 킬로줄퍼몰 단위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리더버그 값으로 나타나니까 n 이퀄 1인 상태에서 무한대까지 들뜨는데 필요한 에너지 값이 얼마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바로 1 리더버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단원에서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을 배울 텐데 이온화 에너지는요. 바닥 상태 원자에서 기체 상태 원자에서 전자를 N 이퀄 무한대로 들뜨게 만드는데 전자를 떼낸다는 것은 N 이퀄 무한대 전자 껍질로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결국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는 바로 얼마가 됩니까? 1 리더버거다라고 하는 방식으로도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9쪽 아래쪽에 보니까 예제 문제가 있어요. 그 예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수소 원자의 주양자수 N, 자 N 값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 껍질 번호이고 전자 껍질 번호를 우리가 양자수라고 하는 명칭을 써서 부를 때는 주양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양자수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값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여기 람다 파장인데 어디에서 4에서 4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전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n 이퀄 4에서 어디로 n 이퀄 1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n 이퀄 2로도 갈 수가 있어요. n 이퀄 3으로도 갈 수가 있죠. n 이퀄 4에서 1로 갈 때는 n 이퀄 4에서 1로 갔다 그때 파장. n 이퀄 4에서 2로 갈 때는 n 이퀄 4에서 n 이퀄 2로 갔다 그때 파장. 그리고 n 이퀄 4에서 3으로 갈 때는 이 n 이퀄 4에서 3으로 갔다 그때 파장. 이렇게 나타내고 있겠죠. 자, 이 중에서 어떤 에너지가 가장 큰 에너지냐면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라이먼 계열 은 n 이퀄 1보다 더 큰 데에서 n 이퀄 1로 갈 때고 그때는 기본적으로 요 차이 에너지 값이 뭐에 해당되냐면 가시광선인데 이 값이 죄송합니다. 자외선인데 이 값이 자외선 에너지 값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발마 계열은 n 이퀄 2보다 더 큰 데에서 이렇게 n 이퀄 2인대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에 해당되고 그걸 우리가 가시광선 발마 계열이라고 했죠. 그리고 n 이퀄 3보다 더 큰 데서 n 이퀄 3으로 떨어질 때에 해당되는 것은 파션 계열이고 기본적으로 무슨 계열이라고요? 적외선 계열이라고 바로 앞에서 했었죠. 이것은 이
자외선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가시광선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적외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값으로 보면은요, 이 값보다 이 값이 훨씬 크고 이 값보다 이 값이 훨씬 클 거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이온화 에너지를 표시하고 있어요. 아이나이제이션 에너지. 이 수소 원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n equal 1인 상태에서 n equal 무한대로 이동할 때 에너지 값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온화 에너지. 아이너제이션 에너지라고 앞에서 같이 설명을 들었었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라고 했어요. 먼저 이 n equal 4에서 1로 가는 것은 에너지 크기가 뭐에 해당된다고요? 자외선 영역에 해당되고 훨씬 에너지 값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n equal 4에서 3으로 갈 때 방출하는 것은요, 적외선 영역에 해당됐고 그때 에너지 값은 굉장히 작다라고 표시를 했었죠. 자, 에너지가 더 크다는 것은 파장으로 따지면 더 짧은 값에 해당되고 에너지가 작다는 것은 파장으로 따지면 더 길다는 것에 해당이 되겠죠. 파장이 더 큰 값에서부터 그것분의 파장이 더 작은 값이게 되니까 이것은 1보다 큽니까? 1보다 작습니까? 1보다 더 작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n equal 3에서 n equal 2로 전자가 이동하는 것. n equal 2보다 더 큰 데에서는 3에서 이동하든지 4에서 이동하든지 5에서 이동하든지 6에서 이동하든지 7에서 이동하든지 무한대에서 n equal 2로 이동하지 전부 뭐에 해당된다고요? 가시광선에 있죠. 여기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그림상에서 n equal 3에서 2도 이동하는 것은 가시광선 영역 중에 한 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바에 의하면 약 656나노미터로 빨간색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이 됐었죠. 자, 가시광선인데 자외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의 설명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n equal 2에서 n equal 1로 전자가 전이가 되는 것은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되는 빛을 방출합니까? n equal 어디라고요? n equal 2에서 n equal 1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은 n equal 2에서 n equal 1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은 자, 이온화 에너지의 얼마라고요? 4분의 3이죠. 이온화 에너지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빛을 방출하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 이 해설해 보니까 지금 이 에너지 값은 수소 원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보니까 이 마이너스 n 제곱분의 z 제곱 그리고 리드버거에 해당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 수소 원자에 대해서 이 값을 이렇게 따져봤더니 수소 원자는 1번 원소이고 z 값이 얼마라고요? 1이잖아요. 따라서 각각의 전자껍질 또는 각각의 주양자 수에서의 그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의 제곱 리더버거에 해당이 됐겠죠. 자, 이렇게 따져봤더니 마이너스 n 제곱분의 바로 1 리더버그로 이렇게 나타났었어요. 그 다음에 수소 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29쪽 제일 아래쪽에 예 4번을 해서 따져봤더니 n equal 1에서 n equal 무한대에 해당되는 이것이 뭐에 해당됐다고요?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데 그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에 해당이 됩니까? 1리더버그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1리더버그다라고 하는 것이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바로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n 제곱분의 이온화 에너지다. 이렇게 식을 적을 수가 있었겠죠.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n equal 4에서 1로 전자가 이동을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n equal 2에서 1로 n equal 2에서 1로 이동하게 되면은 항상 그 변화량이라는 것은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죠. 나중값이 n equal 1인 값입니다. 그리고 처음값이 n equal 2인 값이죠. 이렇게 대입을 하는데 마이너스 얼마로 대입한다고 했냐면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이온화 에너지로 우리가 식을 붙여서 적을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n equal 1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n이 1의 제곱분의 이온화 에너지 빼기 n equal 2인 상태에서는 2의 제곱 자,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이온화 에너지. 그렇게 계산하니까 얼마로 나옵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3 이온화 에너지만큼 나오죠. 이 값 자체, 에너지 변화량이 양수라는 것은요, 흡열 과정이에요. 에너지 변화량이 음수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이 무슨 과정?
발열 과정이죠. 그래서 요 4분의 3 이온화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그만큼 방출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디귿의 설명은요,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예제 문제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디귿만 옳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1조 11문제 섹션 오비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비탈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수학적인 개념에서 출발이 됐어요. 전자는 핵 주위에서 입자성도 나타내고 핵 주위에서 파동성도 나타냅니다. 그런데 전자의 입자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자의 파동성에만 집중을 해서 이 슈레딩거라고 하는 물리학자이면서 수학자가 어떤 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파동방정식이라고 하고 파동방정식의 해를 풀었더니 파동함수라고 하는 것이 구해졌어요. 파동함수라고 하는 것이 구해졌고 이 파동함수를 다른 식으로 우리가 뭐라고도 표시하냐면은 궤도함수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영어로는 오비탈이라고 표시를 하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심볼로 표시할 때는 그리스어로 프사이라고 표시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 프사이가 오비탈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핵 주위에 있는 전자의 파동성에만 집중을 해서 파동 방정식을 세우고 그것을 일정한 어떤 실험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를 이렇게 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를 풀어서 파동 함수, 궤도 함수, 오비탈에 대해서 구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11번째 섹션 제목은 오비탈입니다. 자, 오비탈을 한자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궤도 함수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것을 원래 수학적인 툴을 이용해서 구한 것이고 바로 파동 함수에 해당됩니다. 이 오비탈을 제곱을 하게 되면은요, 뭐를 구할 수 있냐면은 어떤 핵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졌을 때 그 위치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뭐를 한다고요? 오비탈을 제곱. 그러니까 오비탈 그 자체는 궤도함수, 파동함수고 수학적인 묘사의 방식인데 오비탈 그 자체에는 물리적인 의미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물리적인 수학적인 표현 방식일 뿐이고 물리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물리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나아가서는 물리적인 의미가 숨어 있어요. 현재 이렇게 드러나는 물리적인 의미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비탈을 어떻게 하니까 제곱을 하면은 핵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거리 R에서 전자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까지만 정리를 하셔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